국내 최초로 전기 기반해 가지고 모터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구조를 개발했다는데, 그것은 제 기술을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전기선으로 해서 쓰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을 얇은 구리선에서 굵은 구리선으로, 굵은 구리선이거나 아니면 한 개 로맥스 4.0을 기존에 냈을 때 여러 개로 만들어 놓은 이런 구조를 아마 쓰셨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는 그것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쓰시거나 이것을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로 중복시켜서 다시 하나로 하거나 두 개로 이렇게 합쳐주는 이런 기이한 전기선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여러 개로 전기를 업시켜 가지고 하나로 합쳐주는 구조인데, 그때가 전기선이 굵거나 로맥스 4.0이면 한 개짜리를 네 개짜리, 이렇게 세 개짜리를 두 개짜리 이렇게 업을 시켜주는 구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안해야지 물결이 잔잔한 방식에서 파도치는 방식으로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기 모터를 돌리는 방식을 변속기 방식이 아니라 무겁죠.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강중약으로 했을 때 속도를 전기선의 굵기를 통해서, 펠럿의 연료다 그러면 허먹놀래 펠럿 연료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라는 겁니다.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타는 게 전류량을 조절해서 전선의 굵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제가 납축 배터리에서 모든 배터리 부분에서 전기를 뽑았을 때 현재 직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고속도로에 할 때도 전기 배선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직렬 방식에서 병렬 방식으로 바꾸자. 직렬과 병렬이 같이 있는 구조, 이게 이제 하나의 직렬 방식이면 이걸 통해서 충방전이 이루어졌는데, 큰 리튬이온 배터리를 작게 분할을 해서 여러 개로 만들고 격벽 구조로 만들고 각각 보호하는 거죠.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격 조금만 있으면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됐든 드론이 됐든 자동차가 다 보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충방전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충방전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쪽 전선이 두 개인 거 보이시죠? 로맥스 4.0로 각각 두 개로 해서 두 군데서 공급을 받는 거죠. 직렬 시스템과 병렬 시스템에서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쪽에서 받거나 세 개를 하나로 묶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전선을 구리선의 굵기를 두껍게 처리했죠. 이것은 각각 로맥스 4.0 기준 두 개로 처리했고, 이거는 굵게 처리,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워업을 시켜준다는 거죠. 여기서 100씩의 전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수용 구조가 100밖에 안 된다면 정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씩 들어오면 200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인 전기선 두 개로, 300이면 3개로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거나 두껍게 처리를 해주거나, 이거 300이면 이런 식으로 이것을 3개로, 똑같은 구리선에 100씩을 수용할 수 있는 전기선이라면 3개로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달릴 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했는데 이 방식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상 구조를 6상 구조로, 이런 거는 기존에 또 드론에서 나올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는 제 방식을 했다고, 배터리에도 아마 이런 구조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전기선에서 하나를 더 뽑아낸다는 것은, 그렇죠, 같이 이거 전기를 갖다 선을 여러 개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두 개를 네 개 이렇게 늘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선을 늘려가지고 전기를 배터리를 각각 연결해서 전기를 많이 갖다 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냥 조속으로 달릴 때는 3상 하나만 쓰고, 빠오기까지 달릴 때는 6상을 같이 쓴다는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그 하나로 다시 문제가 계속 비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 구조를 분명히 침범을 했습니다. 기존에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선의 속도를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해서 속도를 틀리게 하시거나, 변속기 구조의 회전축을 돌리실 때 대나무 매듭 구조, 특히 그 중에서도 안에 톱니바퀴형 이렇게 매듭 구조, 좀 변형된 매듭 구조죠. 변속기 부분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회전축에
톱니바퀴형 밴딩식의 그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그 위를 감싸는 톱니바퀴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변속기 부분이 그게 이제 변형된 형태의 회전축 돌리는 구조고, 아니면은 밴딩식으로 톱니바퀴가 들어가서 원통형으로 같이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들어가서 회전을 강하게 만들어준다의 구조입니다. 또는 자체적으로 그냥 대남 매듭 구조만 넣었어도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구조와 원리가 비슷하고 디자인을 등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구조 원리가 들어갔으면 그것을 제기술을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변속기 구조로 들어갔을지라도 변속기 구조는 그렇죠, 제 방식의 밴딩 형식으로 이렇게 먼저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그것을 감싸는 밴딩 형식과, 또는 그것을 밖에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로서 돌리시면은 제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로 발전하거나, 이렇게 프로펠러를, 그렇죠, 공기를 옆으로 달아가지고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내뿜는 이런 방식도 제기술 구조에 해당하고, 재래식 모든 그 폭탄에 키트를 달아서 할 때 환풍기 구조처럼 그 피토관처럼 해서 그 공기를 나팔관식으로 빨아들여서 끝에만 공기를 회전축을 돌려, 그 회전팬을 돌려가지고 프로펠러에 돌려서 자연바람 플러스 회전팬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추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FA50이나 재래식 키트, 재래식 폭탄에 키트 달아서 할 때, 키트 달아서 이렇게 그 하늘에서 이렇게 피트 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비행체에서 했을 때 날개 달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작은 연료통, 뭐 어떤 연료통이 뭐가 됐든 간에 항공유도 될 수 있고 수소가스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진 구조를 한 개나 두 개로 넣어가지고 고공에서 쏘면 이것도 상당히 항속거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보조 연료통인데 그걸 떨어뜨리고 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프로펠러 방식으로 하실 때도, 그렇죠, 이게 싸게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냥 환풍기식으로 끝에만 프로펠러 달아서 내뿜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방식의 재래식 그 모든 폭탄의 키트를 만들 수 있는 방식, 이것은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좌표 방식, 지구다 그러면 한반도다 그러면 그것을 수조 몇천억 분의 1 또는 수조분의 1로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좌표를 만들어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그쪽으로 가고, 좌표가 이동할 때 레이저 소재 방식으로 영상을 휴대폰 영상 촬영하듯이 영상 렌즈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레이저 소재 방식으로 해서 멀리 쏠 수 있으니까 전파를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주변을 탐색을 하고 그것을 보다가 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을 탐색해서 그 만약 표적이 이동했다면 그쪽을 좌표를 사방 몇 킬로 내 어디로 이동했다는 좌표를 새로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좌표를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이 두 가지 방식, GPS를 대신한 방식이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도 드론도 배도 이런 새로운 바차방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기술을 제가 보기엔 침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되겠죠. 저는 이제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소송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사가시는 분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합니다. KF-21과 FA-50에도 제 기술 구조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선부터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 로맥스 4.0을 하나의 전기선에서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전선을 중폭시켜 주거나, 또는 두꺼운 구리선으로 전력을 중폭시켜 주거나, 두꺼운 선으로도 그 얘기를 했었죠. 여기 하나의 전기선에서 파워를 업시켜 주기 위해서 두 개나 세 개나 분기해서 다시 하나나 둘로 이렇게 그것을 두꺼운 구리선으로 결합시켜서 파워를 나타내는 이런 신기한 전기선 구조, 그것은 제 기술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기판에도 쓰일 수 있어요. 반도체에도 쓸 수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서 모터를 돌렸을 때 굉장히 강력한 모터가 생깁니다. 파워가. 그것을 쓰셨을 때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한 구리선을 쓰면 타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두꺼운 구리선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연구자석 얘기를 했지만 연구자석을 하나의 연구자석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구자 그렇죠. 서로 겹겹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개의 연구자석들이 360도로 돌아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축 연구자석 돌아갈 때도 역시 360도로 배치되어서 돌아갈 수 있다. 안쪽으로 이렇게 연구자석을 배치했을 때도 서로 겹겹이 틀린 연구자석이 빽빽이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고 같은 사이즈로도 들어갈 수 있고 대중소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의 연구자석 구조가 들어갔으면 반드시 제97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전기 화력 발전할 때 제가 회전축에다가 연구자석을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서로 두께가 하나의 두꺼운 그 연구자석이 아니라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해야지 발전이 많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고 최대한 2개 내릴 거 4개 내리고 6개도 최대한 줄을 많이 내려서 전력을 걸어주면 엄청 많이 생산된다 그랬죠. 회전하는 방식과 그냥 놔두면서 생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태양전지 할 때도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 그래서 서로 얇고 중간 두꺼운 이렇게 그래서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된다고. 그래서 검은색 구조로 만들어 두시면 더 훨씬 태양빛을 흡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밝으면 이렇게 튕겨나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서로 여기다 전력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쭉 직선으로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직선으로 놓거나 직면으로 놓거나 병렬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햇빛이 풍성하면 그게 되죠. 사방대 방송국의 그 반사판처럼 수직으로 세워서 사방대에서 햇빛을 비춰줍니다. 아니 공중에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드론이나 비행체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도 이것을 하면은 흡수를 합니다. 태양빛을 흡수를 하게 되고 전력을 딱 걸어주면 여기서 태양빛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 금속 소재는 서로 나노 크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자가 틀린 대중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 태양전지도 다 검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검은색이 흡수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렬로 이렇게 그 전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배치돼 가지고 이런 태양전지라고 셀이라고 합시다. 배터리 셀이면 이걸 많이 배치를 해서 전력 끌어당기를 통해서 태양빛을 전기로 변환시킵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때 이런 20m, 40m, 60m 이렇게 쭉 회전축을 100m 이렇게 많이 늘려갖고 최대한 그것이 전기 모터로 돌리든지 아니면 수소 산소라든지 연료를 통해서 또는 휘발유나 경리가 싸우면 돌릴 수도 있죠. 돌리든지 이렇게 회전축을 돌리면 제 기술 구조 우라늄 분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생산하는 방식과 회전축을 돌리지 않고 그냥 놔둬가지고 놔둬갖고 생산하는 방식은 구리를 회전축에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360도로 빽빽이 배치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 또는 회전축에다가 연구자석을 360도로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 큰 거 덩어리를 하나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놓는 거예요. 여러 겹으로. 기본이 그렇게 됩니다. 대중소 형태로. 그래야지 전기가 많이 흐르거든요. 파동 방식으로. 그 다음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도 그렇게 배치된다.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은 제 기술 구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무선 충전까지 합니다. 전기 방식으로 왜 필요하냐면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항속거리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다가 추진 방식으로 달아놓으면 이것도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서로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의 프로펠러에 달려있는 거죠. 그 프로펠러 구조가 대중소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틀릴 수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피토관처럼 이쪽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피토관하고 틀리죠. 근데 틀리다. 그걸 이해를 하라는 거죠.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팔관처럼 바람을 들어오게 하고 내보낼 때도 그런 식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어야 되겠죠. 문제가 생기면 그 프로펠러 그때그때 가름이 되니까요. 얼마 쓰다가 양쪽에 많이 배치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무선 충전 구조 마이크로웨이브로 서로 굵기가 틀린 마이크로웨이브로서 충전 전기 충전 비행 모선에서 이것을 새끼 드론들을 내보낼 수도 있고 지상에서 쏴가지고 지상에서도 전력을 공급해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위성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성에서 전파를 쏴가지고 드론에게 충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무선 송수신이 무선 통신 방식으로 했을 때 무선 송수신이 되는 거고, 그것을 전력을 충전식으로 파워업을 시켜가지고 전기로 충전식으로 가면 그것이 이제 전기로 전환돼가지고 안테나에 전기로 전환돼가지고 그것을 전기 충전으로 바뀌는 거죠. 좀 약하게 하면 전기 통신이 되고 강하게 하면 전력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전력 충전 구조도 즉 여러 개 하나의 충전 구조가 아니라 안테나 하나다 그러면 여러 개로 늘려가지고 한꺼번에 받아서 그 밑에 서브로 새끼 쳐가지고 나는 이런 전기 충전 방식, 스마트폰에서도 쓰이고 모든 전기 충전에서는 이 방식이 쓰입니다. 아니면 공장 위에 여러 개의 충전 방식에서 밑에도 또 여러 개의 또 서브로 밑에가 있고 밑에 또 10개짜리가 가령 여기 충전하는 방식이 3개 있다. 그럼 밑에도 각각 2개씩 새끼 쳐갖고 있고, 그럼 총 6개죠. 밑에 중간 부분은. 그 밑에도 새끼 쳐가지고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충전하시면 빠른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충전하신 구조는 스마트폰과 모든 충전 구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할, 이것도 아마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못을 박아놓지 않으면 그렇죠 마음대로 기술 도용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회사가 기술 도용인지 아닌지 나중에 저에게서 기술 사가신 분이 밝히실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것을 쓰게 되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어째 그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다 들어가시는지.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의학도 모든 것을 제가 제 기술 의학을 여기서 나오면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기술도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했을 때 기존의 기술들은 무력화됩니다.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력화되고 제 기술 없을 때 뒤떨어진 기술로 경쟁하시다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미래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사용권, 소유권을 확보하시고 돈을 지급하시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 기술 전 세계에서 쓰는 것을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상하신 분이 나중에 저는 소송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로만 심판을 구할 뿐. 아시겠죠? 네, 모든 기술 구조를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알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제 기술을 어디서 몰래 도용하신 분들이 도둑질해서 모든 걸 하시면은 만드는 사람도 수치스럽고 누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특허권을 준다고 전 세계에서 공개된 기술은 누가 특허권을 주겠습니까? 누구나 서로 만들어 싸게 납품을 하면 되지. 누가 상하면 그거 나중에 만들지도 못해요. 엄청난 돈을 클레임 물러서 물어낼 수도 있고 회사 파산의 원인입니다. 기술 하나 각각 다 물어내면 제품 생산도 못하고 제대로 납기도 못 맞추고 그러죠.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